계속해서 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입춘이 지나자 만물은 약동하는 봄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활기찬 신학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학업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좋은 공부 습관 확립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 연결합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좋은 공부 습관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은 공부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부모님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방법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인데요. 네. 이 습관이 확립되면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서 손을 떼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은 모든 학부모와 이 학생들의 꿈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게 되면 한꺼번에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성적, 그다음에 가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면 성적은 절로 올라갈 것이고 또 과외비를 줄일 수 있고요. 또 부모 자식 사이의 마찰이 줄어드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우리가 그 꿈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 몇 해 전부터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네. 지금 영재 교육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영재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창의적이고 자생적이고 고집이 세다는 네.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 영재들은 너무 타인지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타인지향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녀 주변을 맴돌면서 늘 지켜보는 프로펠러형 부모나 감시 카메라형 부모가 아이들을 타인지향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 가정에 대한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인데 사실은 부모가 그 천재성, 영재성을 죽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교육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부모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경제력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이의 창의력 개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어린 나이에 습득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을 가로막는 것 중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의미 없는 시간의 투입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공부방에 그냥 혹은 독서실에 가라고 해놓고 의미 없이 감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0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면 실제 집중하는 시간은 2시간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이 되면 공부를 해도 잠도 안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 창의력이 경쟁력이자 생존 수단인 이런 상황에서는 이 주입해주면은 받아들이는 이런 교육은 안 된다는 거죠. 타인지향적 교육.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실천하고 반성하고 또 다시 시행착오에 의해서 한 단계씩 나아가는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지금 미래의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자기주도 학습의 전략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자기주도 학습의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작은 성공의 경험이 힘이 된다는 겁니다. 네. 조그만 성공 경험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체험이 바로 자신이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산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일단 한번 올라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가기는 좀 쉽거든요. 네. 이런 훈련, 작은 성공을 자주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자신의 공부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가, 스스로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내서 이 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실천한 후에 짚어보고 평가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길게 보고 느리게 천천히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수없이 강조했습니다만은 가장 느린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다. 공식을 외워서 암기하기보다는 그 공식이 나오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게 되고 또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제대로 된 질문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몰입하게 되고 공부도 즐겁고 또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배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일정 기간 좀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부모님이 계획을 세워서 몰아붙이기보다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하고 실천한 후에 스스로 평가해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거는 조금 과했구나 계획이 이거는 조금 너무 좀 느슨하게 했구나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라거나 이런 것을 스스로 알아서 조정할 수 있는 그 습관이 확립될 때까지 부모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라는 게 초중고 학생에게 각각 다른 방법이 적용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완전히 그만 손 띄고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은 상당히 소수라고 보고 네. 훈련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가 조금 개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 자기주도 학습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생은 부모 대 학생의 비율을 한 4대 6으로 하라. 그리고 중학생은 2대 8. 부모님이 한 2 정도 가냐면 8은 스스로 알아서 하게. 고등학생은 1대 9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 대학생은 전부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이것도 반드시 이런 게 아니고 네. 습관 형성 과정에서 초등학생은 4대 6, 중학생은 2대 8, 고등학생은 1대 9. 이 말은 뭐냐면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가 관여하는 부분을 줄이고 거의 대부분을 학생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네. 학창 시절의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성인이 된 뒤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사회적으로는 이 창의적인 리더를 길러낼 수 있느냐의 문제와도 직결이 됩니다. 네.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의 형성은 미래 사회의 동력은 사람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인간으로 가르치려면 처음 육아 단계부터 최대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또 크게 어떤 부모님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는 자율권을 주고 격려하면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책망하기보다는 가볍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서 늘 격려해 줄 때 아이는 자기주도 습관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굉장히 잘 확립이 된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아이의 행동에 대해 짜증을 내거나 부모가 화가 난다고 분을 못 이기면은 아이는 눈치를 채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어떤 변명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은 창의성의 건강 뿌리를 손상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은 그냥 대전제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그 습관의 형성 과정에서는 굉장히 부모님이 좀 정교하고 치밀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일단 습관이 형성되고 나면은 부모는 이 자녀 교육에서 손을 떼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굉장히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아이의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사실은 사교육비를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확립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먼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한번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깊이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